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현 시장 최고의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9월 초경부터 방송이 거의 한 70% 가까이를 삼성전자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하는 저도 그렇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지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그 상대적으로 신선하죠. 삼성전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뭐 제목처럼 삼성전자의 어떤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 역시도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이 이제 가치 성장주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가치 성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 프레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죠. 뭐 실적보다는 철저하게 성장성 위주로 진행됐던 그런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를 겸비한 가치를 이제 갖추고 있는데 많이 소외됐죠. 이런 그 가치 성장주 쪽으로 시장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완연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뭐 미국 증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제 부품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 혹은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게 하는 것인데, 어떤 그 핵심 소재라든가 혹은 이제 부품 역시도 저는 이제 충분히 플랫폼 역할을 이제 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MLCC, 지금 그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좋죠. MLCC라든가 뭐 카메라 모듈, 인쇄 회로판 이렇게 세 가지 성장 축을 갖추고 있는데, 이 역시도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부품 플랫폼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3분기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 모듈도 좋고 인쇄 회로 기판도 좋은데, MLCC가 이제 그 전체 어떤 그 매출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MLCC 중심으로 또 실적 턴어라운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그 MLCC죠. MLCC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자체 국산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가 가장 크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세트 수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트 수요는 이제 세트라는 게 여러 가지죠. 특히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5G 폰이 출시됨에 따라서 MLCC 수요가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뭐 TV도 그렇고 이제 하여튼 그 세트 수요가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지금 코로나 어떤 그 심리적으로 코로나 저점은 통과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세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타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 등등 이게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히 이제 MLCC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그 핵심 플랫폼 부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장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MLCC 수요를 더 크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그 스마트폰 한 대당 MLCC가 대략적으로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5G 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제가 그 MLCC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보니까 보통 이제 와인잔 이제 한 잔 정도에 대략적으로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부가가치가 이제 높은 부품이고 산업입니다. 자, 저희 이제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지금 그 가격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2개월 체계에서 2개월은 너무나도 좀 짧은 것 같아서 뭐 3개월 정도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원래 그 시점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3개월에 110만 원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 부분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기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대인데요. 2018년도에 한번 살짝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 일봉 같은 경우 보면은 삼성전자의 보통주하고 일봉 흐름이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삼성전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가는데,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요. 그런데 이제 오를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죠. 사실 그 삼성전자 보면은 뭐 400원, 500원 뭐 우선주 기준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좀 지루한 것 같은데, 삼성전기는 한번 올라가면 더 삼성전자에 비해서 더 세게 한 2배수 이상은 더 세게 올라가고, 또 빠질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는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 보고서를 보면 목표 가격을 대체적으로 한 18만 원을 제시합니다. 제일 높게 제시한 데가 18만 5천 원까지인데, 18만 원이라면 사실 제가 보기엔 큰 메리트는 없고,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이상을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이제 화면은 파이낸셜 뉴스 그 10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삼성전기 전 사업부분 호실적 예상 목표 가격을 상향한다. 목표 가격을 18만 원으로 이제 상향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은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증산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고, 기판 부분, PCB죠. 기판 부분은 패키지 지판 사업의 높은 가동률과 그리고 고수익성이 지속되고 있고, 북미 고객사로부터 경연성 인쇄 효율판, 경성연성 이게 합친 거죠. 우리가 RF PCB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역시 그 MLCC입니다. MLCC. 우리가 흔히 이제 적층 세라믹 컨덴서, 다적층 세라믹 컨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3, 4분기 MLCC 출하량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18% 정도, 18%가 꽤 되죠. 기존에는 제가 12.5%였는데 이제 그 많이 한 6%대 가까이, 6% 가까이 이제 크게 성장한 거죠. 그 MLCC가 이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또 보고서 보니까 IBK증권에서 10월 14일자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나온 건데요. 3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 이상이다. 3분기 매출액이 2분기 대비해서 18.5% 증가하고 2조 1,482억.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3배 증가하니까 어닝 뭐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2,700억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적 견인은 역시 그 MLCC가 이제 실적을 주도하고 있고요. 자, 목표 가격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18만 5천 원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제 2019년도 영업이 이제 7,340억을 최저점을 해서 올해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실적 흐름이 거의 좀 유사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40억, 그리고 내년이 이제 거의 한 9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추이 부분은 이제 그 글씨로 색깔로 표현을 썼죠. 우리가 컴포넌트가 이제 그 MLCC 사업부요. 모듈이 이제 카메라 모듈을 생각하면 되고, 기판이라는 게 이제 PCB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은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 그러니까 제가 이제 MLCC라고 하겠습니다. MLCC하고 카메라 모듈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기판도 매출은 굉장히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그 컴포넌트 사업부,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측 그림 보시면은, 우측 그림 영업이익이 뭐 비교가 불가하죠. 거의 뭐 70% 이상을 MLCC가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사업부도 성장성이 굉장히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는 이제 카메라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충분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추이를 보면서 이제 각 사업부별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모듈 솔루션,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 되겠죠. 카메라 모듈의 영업이익이 이제 1,360억 정도인데,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5,040억이에요. 5,040억.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4.6%죠. 영업이익률이 4.6%인데, 지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뭐 15.7%에서 14%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치고 여러분들 한 15% 가까이 되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760억에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4.7%니까 아무래도 성장, 그 삼성전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MLCC의 어떤 그 방향성, 어떤 캐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PCB 사업부 같은 건 약간 좀 사형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PLP라고 그러죠. 우리가 패널 레벨 패키징, 패널 레벨 패키징 사업부를 삼성제에 넘겼죠. 그것도 그 상당히 구조 조정 차원에서는 굉장히 뭐 잘한 부분이라고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모듈 사업도 매각을 했습니다. PLP 사업과 와이파이 모듈 사업도 매각을 했어요. 그 차익도 거의 한 1200 정도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자, MLCC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무라타가 이제 40%입니다. 40%. 2019년도 말이고요. 삼성전기가 한 22%. 그 다음에 그 다이오 유덴이 15%, TDK 8%, 야교가 3%인데,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죠. 지금 오른쪽 보시면 이게 쌀이죠, 쌀하고 이 하나리 다 알갱이가 MLCC입니다.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나요?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와인잔의 한 3분의 2 정도를 채워주는 게 거의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고부가치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고, 보면은 이제 여기, 그게 우리가 다적층이라 적층이 쌓는 기술이거든요. 보통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한 600층 정도 적층 기술을 필요한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거, 요 조그만 알갱이 하나가 600개의 어떤 600번의 어떤 그 적층 기술이 필요하다니까 삼성전자는 또 뭡니까? 이 적층 기술이 또 굉장히 뛰어나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기술하고 메커니즘이 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삼성 전기 어떤 그 마켓 시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 IT 업계 먹여 살릴 곡식, MLCC랑, 예전에 무슨,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캡처를 잡았는데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게 MLCC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어떤 그 IT 기기에 사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MLCC도 모든 기기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오프닝 부분에서, MLCC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부품 플랫폼 부품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모건 스탠리 리서치 센터는 2019년도 약 11조 9천억 정도 시장에서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약 18조 거의 한 19조 정도 된다니까 시장 성장률이 다른 어떤 그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성장 분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에서 이제 캡처를 잡은 건데요. 이제 간략한 개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사실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중국은 여러분, 중국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첨단 제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독일보다 앞선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중국을 좀 깔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중국의 어떤 핵심 기술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제 그 뛰어난 기술이 많습니다. 뭐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MLCC를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통신 시스템 시장 보게 되면 이제 3G에서 4G에서 5G 이 사용 개수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거죠.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이게 그 MLCC하고 MLCC 기술하고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크기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MLCC 기술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MLCC 기술 때문에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수용화가 되고 경량화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산업별 MLCC 응용 범위 확대.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드 전자기기 전반에 다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5G 통신 설비 및 기지국, 그 다음에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호가 차량의 전장화. 차량의 전장화라는 것은 이제 전기차라든가 혹은 자율주행이 되면서 전장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MLCC 수요도 많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성장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미세 공정과 고화소 이미지 센서로 소니 성장률을 추월이 가능하다. 그런 뉴스. 비즈니스 포스트 10월 19일자니까 오늘자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간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최고 화소인 5억 화소를 뛰어넘는 제품 출시도 가시할 것. 지금 4개의 제품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건 일본 소니가 1위인데 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국뽕이라고 할 수도 어쩔 수도 없죠. 국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그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소니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사실 파운드리 기술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죠. 미세 공정 기술과 고화소 구형 기술에서 삼성전자가 앞서 있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상승가 이어질 것. 향후 삼성전자 성장 속도가 소니의 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생성 능력 확대와 차별화된 적층 기술로 여기서도 이제 적층 기술이 나오죠. 고객이 이미지 센서 수요에 대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삼성전기의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삼성의 핵심 기술은 사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종합연구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계열사별로 이제 뿌려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발생되죠. 그 상황 속에서. 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왼쪽이 보면은 1990년, 자스트 1990년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 톱 10입니다. 1위가 NEC였어요. 도시바가 2위, 히타치, 그 다음에 인텔, 모토로라, 후지스, 미쓰비시, TI. 이거는 이제, 뭐였지, 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가 그렇죠. 그 다음 필립스, 마스시타. 보니까, 베스트 10 중에서 일본 업체가 6개. 그런데 30년 후에, 거의 한 30년, 2018년도 보니까 삼성이 1위고, 하이닉스가 3위죠, 3위. D램에서 다녀오고, 하이닉스가 2위가 되겠고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또 극우 같은 경우는 한국을 굉장히
굉장히 뭐라 할까, 뭐, 그 혐한이라고 하죠. 혐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삼성한테, 한국한테 자꾸 뺏기기 때문에 더 부하가 나서 좀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마켓 시어 부분은 44%가 소니입니다. 삼성이 이제 LSI 사업부가 이제 파운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사업부죠. 삼성전자, 옴니비전, 9%가 옴니비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캐파를 봐서는, 단순 점유율로 봐서는 소니가 삼성전자를 앞서지만, 고부가라든가 혹은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삼성전기의 지금 일봉 차트 보면 거의 뭐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하죠. 삼성전자 같은 역대 고점이 이제 62,000원대, 62,800원입니다. 지금 오르는 파동, 돌파하는 파동에서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액 투자자 혹은 이제 좀 뭐 많이 하더라도 좀 일부 조금만 이제 매매하실 분이라면 보통주도 좋지만 이제 우선주가 좋은 것 같아요. 우선주가. 제가 요즘에 이제 구독자 아니라 조회수가 많이 원래 뭐 수만 건씩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조회수도 많이 줄고 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한 4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와 괴리를 크죠. 그리고 이제 보통주의 발행 주식수가 이제 7,400만 주인데 우선주는 29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월봉이거든요. 보시는 게. 이런 것들은 역사의 고점을 보통주하고 비교하면 역사의 고점에 우선주가 훨씬 더 다가서 있죠. 이러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액 투자하거나 혹은 이제 소액 투자자거나 혹은 좀 조금만 한번 사볼만 하다라면 용돈 정도 벌이를 하고 싶다라는 분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하루 이틀은 제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이상으로 놓고 본다면 우선주가 훨씬 낫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여하튼 간에 이제 입금하시고 문자로 제 전화번호거든요. 문자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